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노팀에서 역사 경론과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저 오늘 촬영할 영상은요. 적중 자료 홍보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제 시험에 적중이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해마다 적중이 안 된 적이 뭐 단 한 문제도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거 굳이 따로 찍어야 되나 싶었는데 이제 학원도 옮기고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물도 필요하고 해서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제가. 역사 경론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10회분을 봤던 거랑 얼마나 싱크율이 높은가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100%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0회분 모의고사에 다 들었다는 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사나 동서양사는 사실 뭐 찍기예요. 하늘이 내려주는 겁니다. 주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걸 건드리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뤄드리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역사 경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 해마다 그래서 역경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만으로도 얼마든지 적중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요것만 열심히 보자." 이 얘기를 해마다 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은요. 문제를 다 보여드리면 뭐 그러면 좋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뭐 사료까지 똑같은 것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답을 보시면은 거의 명확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올려드린 그 해설지의 답안지와 저희 모의고사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볼 겁니다. 첫 번째 A-6 번 문제가 역결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성향적 설명에 대한 거였고, 그거에 대한 단점 쓰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상반된 자료를 줌으로써 논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하나의 자료가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자, 이런 게 이제 답이었던 것이죠. 문제 기억하실 겁니다. 해설강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봤더니 우리 2의 B-1 번 문제가 정답이 바로 또 여기 성향적 설명, 이 답이에요. 아예 답이 이거였습니다. 똑같은 걸 물어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해설지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쫙 써 있기 때문에 요것만 뭐 공부하셨으면은 뭐 그냥 날로 먹는 첫 번째 문제인 거죠. 성의적 설명이구나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8의 A-10번 문제인데 인물사에 대한 문제를 내면서 인물사의 유의점을 묻는 게 위에 문제였거든요. 인물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물학적 구환할 때는 성향적 설명과 행위 동기를 같이 봐야 된다, 이런 것도 역시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이게 두 번째 문제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거에 대한 거는 상반된 자료에 대한 것들. 이건 뭐 워낙 여러 번 해설지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넣어 봤더니 논쟁성과 자료는 상반되게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나와 있는데 뭐 이거죠 뭐. 상반되는 증거를 통해 가지고 논리성을 이해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문제에서도 그래서 9의 10B-10번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양쪽의 주장을 따로 대립하는 걸 주면서 논쟁을 붙이고 좀 더 깊게 사고하게끔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여기 나왔던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인 것이고요. 이 정도 공부했으면 맞춰야죠. 그죠? 우리가 뭐 1년 내내 공부한 것도 물론 당연하겠습니다만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딱 찍어 가지고 뭐 성의적 설명을 답으로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특징들 물어보고 이런 걸 했다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나온 문제는 그러므로 거의 다 뭐 그대로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다음 문제 보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드릴 겁니다, 제가. 다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 드리는 거니깐요, 가시적으로. 요거는 이제 A-9 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였냐면은 역사사 방법에서 주제사의 특징을 묻는 거였어요. 주제사로 내용을 조직할 때 특징으로서 학생한테 어려울 수 있고 배제된 것들을 익힐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용 조직의 방법으로서 통합성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드라마를 사례로 주면서 드라마를 교재로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뭐 그런 거였죠. 한번 보실까요? 하나씩? 맨 처음에 있는 거 주제사에 대한 얘기. 1 회피 10번. 주제사의 특징을 요렇게 문제로 넣어 주고 주제사의 경우에 어떤 게 문제가 되겠냐라는 거였죠. 답 똑같이 있는 거 보이시죠? 반드시 다뤄야 될 주제를 다룰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답이랑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요게 답이에요. 어려워 다룰 수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통합성의 문제는 뭐 답이 아예 통합성이었네요. 통합성 문제를 했던 게 3회 B-6 번이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딱 보고서 시험 문제 보신 많은 분들이 뭐 거의 그냥 뭐 낸 문제 같다고 모의고사 때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수월하게 풀었다고 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게 나왔으니까 뭐 당연하겠죠. 통합성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드렸었고, 그다음에 드라마가 아니라 저는 영화를 인제 문제로 냈었습니다. 9회 B-6 번에서 영화를 교재로 했을 때 문제점으로서 이렇게 유의점을 쓰는 게 답의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인데 같은 거죠. 드라마나 영화나 똑같이. "허구와 사실을 혼동할 수 있다." 저는 영화를 가지고 "허구와 사실을 혼동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문제로 냈던 것이죠. 최근에 한 번씩 이렇게 거론이 돼 있었다면은 1년 동안 배웠던 거는 어딘가에 머릿속에 들어 있어요. 근데 이걸 모의고사를 통해서 끄집어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모의고사 6회 10 회분이면은 한 60 문제가 되고 그 안에 세부 주제까지 하면 한 100 몇십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면 역교로는 전 범위를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역교로 문제일 때 저는 그래서 전체 회차를 딱 써 놓고서 중복되는 게 없도록 그럼 항상 조정을 하거든요. 중복되는 게 없게 하면은 보통 한 200개 정도 주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역교로 문제는 거의 적중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걸 인제 제가 인제 그물망식으로 펼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의고사 보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같은 답, 같은 문제를 봤던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건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세계사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빌리 브란트 총리 얘기 나왔던 거죠. 과거사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쪼끔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역결론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홀로코스트 관련해 가지고 독일이 했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미래를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얘기들. 요 내용 자체는 이제 리젠의 역사적 관련된 거니까 여러 번 했던 거고요. 이 중에서 홀로코스트 얘기를 제가 뭐 여러 번 다뤘죠. 모의고사 2회 A-12번 공적 기억과 홀로코스트의 문제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7회 B-1번 문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과거를 정리하고 뭐 인권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 뭐 여기 또 있네 그죠? 이런 자료도 있었고요. 음. 물론 인제 정확하게 여기서 강제 노동을 다룬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 주제는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홀로코스트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뭐 한국사 시간 역교련 시간에도 얘기했었고 서양사 시간에도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거는 그 내용만 가지고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별로 이렇게 홀로코스트를 다뤘다는 것 정도를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문제는 짜잔. 사실 이런 영상 제가 너무 지루하고 이래 가지고 뭐 찍나 싶었는데 저도 이참에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적중을 했나 봤더니 좀 어떻게 다 했더라고요 진짜. 성취 수준 그다음에 성취 수준의 역할 그다음에 인과라고 하는 2차 개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연표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취 수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우리 교육과정 문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성취 수준을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의 근거를 삼는가라는 내용인 것이죠. 성취 기준, 성취 수준 얘기는 교육과정 문서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여러 번 우리가 분석하면서 봤으므로 당연히 잘 찾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개념에 대한 얘기, 2차 개념 종류를 얘기하면서 2차 개념이 어떤 뜻인가 뭐 리에 대한 것도 워낙 이것도 많이들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맞췄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2차 개념의 요소 중에서 원인과 결과가 어디 있죠? 원인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 2차 개념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증거라든가 이해와 설명, 원인과 결과, 시간, 변화와 지속, 발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중에서 이 중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쓰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고요. 뭐 괜찮죠? 그다음에 또 이 문제도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B-5번 문제. 비교학습에 대한 거의 공통점과 차이점, 유의할 점, 시대학습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 거는 뭐 자료 사실에 어긋난 걸 교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내용 문제 보고 풀면 되는 문제였고요. 비교학습이랑 시대학습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교학습이 모의고사 8회 B-6번. 특히 유의점 쓰기. 똑같은 유의점 쓰기네요. 비교학습의 유의점 써보기. 비교의 범주와 초점을 명확히 하자 이런 것들인데 아마 그런 답이 어디 있을걸요? 비교의 범주와 초점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뭐 같은 내용 보이시죠? 그다음에 주제학습이었나요? 아까 뭐였죠? 시대학습. 시대학습은 모의고사 B회 1회 B-10번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시대학습에 대한 특징들 사례를 이렇게 문제로 내드린 거고 시대학습의 사례입니다 요게. 그다음에 고거에 대한 특징들 잡는 게 요렇게 답으로 문제와 답에 나와 있는 것이죠. 시대학습이란 어떤 게 시대학습이냐라는 거에 대한 특징들입니다. 역시 뭐 문제 충분히 풀었겠죠 이거면은요. 요 내용만 공부했다면은 이건 다 그냥 비교학습, 시대학습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다음에 또 요 문제는 교사교육과정 문제입니다. 이거 교사교육과정인데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쓰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답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용어로서의 문제는 교사교육과정이 맞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쓰지 말자는 게 최근의 취지예요. 그렇게 쓰지 말자는 이유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답이 수렴적 질문, 교사교육과정, 그다음에 맥락화, 출처 확인 이런 문제 기억하시죠 먼저? 그다음에 교과서관입니다. 이런 문제인데 일단 수렴적 질문은 정답이 똑같이 수렴적 질문이었고 심지어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했더라고요. "같은 문제를 세 번 낼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겠지만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물어봤던 문제들이에요.
특히나 최근에는 문제 유형들이 수렴적 질문이라는 답을 쓰는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인가, 맥락화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인가를 묻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낼 때도 수렴적 질문의 사례를 보고서 찾는 거, 그다음에 나아가서 수렴 질문의 뜻을 쓰는 것도 한번 물어봤던 것이죠. 올해 문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맥락화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지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쓰는 것과 서술하시면 약간 다른 거거든요. 그 서술하기 위해서는 그 뜻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런 의미구나를 파악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연습을 시켜 드렸던 건데, 특히 제가 수렴적 질문을 여러 번 냈던 이유가 확산형 질문과 수렴형 질문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여러분 쉽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지기억 질문이라든가 수렴적 질문이 케이스에 따라서 응용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틀린 분도 꽤 있을걸요? 요거 인지기억으로 쓰신 분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히 개념을 잡기 위해서 좀 여러 번 냈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수렴적 질문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서 뭐 답이 수렴적 질문인 거니까 뭐 당연히 해 봤겠죠, 우리가.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교사교육과정도 역시 정답이 교사교육과정에 있던 문제입니다. 사회 A-10번 문제인데 아마 요 주제도 한 두세 번 정도 비슷한 맥락으로 다뤘던 것 같아요. 왜 교수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써 놨잖아요. 왜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굳이 교사교육과정이라고 표현하는가? 이거를. 이런 거거든요.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를 문제에서 써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답을 교사교육과정을 찾는 걸 답으로 냈던 것이죠. 답이 교사교육과정. 그죠?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교육과정 답으로 찾는 그런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까 맥락화 출처 확인, 그다음에 교과서관이었는데 제가 2페이지에 걸쳐서 해 놨어요. 정답 맥락화. 그죠? 맥락화의 의미, 해설에 써 드린 거고요. 정답 출처 확인. 출처 확인. 일단 의미 써 드린 거고요. 이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못 풀지? 그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교과서의 활용관, 교과서관인데 이건 문제로 냈던 겁니다. 이 교사와 김 교사의 교과서관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인데, 교과서를 성전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해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것이냐, 자료를 볼 것이냐. 아까 봤던 교과서관을 2개를 묻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딱 두 달 했어요. 우리 2달 10주 했죠. 2달 반 했군요. 10주 동안 했는데 10주 안에 1주일에 한 번 와 가지고 모의고사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요번에 나왔던 역사교육 문제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제 반복이고 전체를 정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뭐 내년도 아마 역교로는 충분히 다 다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월부터 쭉 하는 공부 시간에 하는 거 말고,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말고 모의고사만 갖고 이렇게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게 진짜 여러분이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 좀 보여 드리고 싶어서 만든 자료이고요. 한국사나 동서양사는 이거는 사실 복불복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서 다뤘다라는 거 정도밖에 말씀을 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모의고사에서 물론 답도 똑같이 나온 게 몇 개 있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다뤘던 주제가 아마 이 중에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라는 거 다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사제도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요거하고 한국제도 아마 요거 관련해서 비슷하게 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이제 주제가 겹치는 것일 뿐이고, 일단 수업 시간에 전부 다 하나도 안 빼고 싹 다 해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1번은 워낙 쉬웠던 문제니까. 이거는 원화 얘기하면서 준정과 남모라는 그 설화 얘기를 또 해 드리면서 말로 써 있는데, 제가 이걸 영상에는 있는데요. 작년 같으면 영상을 캡처해서 드렸을 텐데 제가 지금 영상을 못 받아요, 회사를 옮겨 가지고. 그래서 영상에 근거가 있는 걸 말씀 못 드리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한국사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영상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예전에 왜 중추원 같은 경우도 영상을 제가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 드리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 자료를 못 받기 때문에 보여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아마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특히 이재유 경선 공부를,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올해 공산당이 나오지는 쉽지 않지만, 나오는 건 역교련 문제에서 우리 임용 문제에서 쉽지는 않지만 정권도 바뀌었고 심지어 게다가 올해가 조공 100주년 기념이고 해서 공산당에 대해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것만 기억하자 그러면서 이재유의 경성 트로이카, 박헌영의 경성 콩그룹, 요 2가지만 외워 달라고 그걸 한 두세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문제는 정답률이 상당히 낮은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수업 들으신 분들 말씀하는 거 보니까 거의 다 썼더라고요. 이것만큼은 썼다고 다들 얘기할 정도로. 뭐 이 정도 강조해 드렸으니까 맞춰야죠. 그죠? 특히 이런 게 인제 남들 틀릴 때 우리만 맞추는 게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자업장 문제에 대한 것도, 이것도 우리 5원칙, 8원칙 하면서 비교했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건 뭐 워낙 여러 번 다뤘던 거니까요. 군사제도, 환국제, 특히 "환국제는 올해가 기다." 뭐 얘기했었는데 "올해 환국제도가 나올 거다." 그러면서 왜냐면 조세 문제, 경제 문제가 여러 번 다 나왔었거든요. 건드릴 만한 다 건드렸기 때문에 환국이 아무래도 키웠기 때문에 요것에서 인제 우리가 모국이 무엇인가, 일본 모회록과 모국이 어떻게 다른 건가 이런 걸 전부 다 상세하게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모국이 아니라 일본 모회록을 쓴 분도 있던데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강조해서 다뤄드렸던 문제고요. 음. 문일평이야 뭐 기본적으로 여러 번 했던 얘기니까 나머지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워낙 뭐 초등학교란다. 고등학교 수준 문제이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건드려 드렸느냐라는 거 보시면은 아마 요 올해도 저희랑 공부했던 분들은 충분히 다 '아주 쉽게 풀었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런 거 할 때 제가 제일 쑥스러워하긴 하는데 좀 자랑 좀 해야죠.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믿고 수업을 들으시면은 충분히 전체에 다 적중해 드려 가지고 여러 번 다뤄 드리고, 저희들의 컨셉은 항상 반복이거든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회독을 시켜 드림으로써 저절로 알 수 있게끔 익히게끔 해 드리자라는 것인데 그런 게 올해도 여지없이 여실하게 드러났던 그런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믿음이 가죠? 내년에 한번 인제 또 우리 수업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똑같이 좋은 성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막 집계가 되고 오고 있는 중인데 아직 발표는 좀 남긴 했습니다만 지금 1차 점사 가채점 결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보니까 제가 해설 강의할 때 한 50% 정도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60-70%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합격 컷이라고 얘기하는 수준에 상회하는 분들이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합격률이 10% 20%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 3배 뭐 이상 된다는 거는 꽤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년에 여러분이 그 합격의 영광을 같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홍보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본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